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제 방송의 제목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으로 변경되어서 방송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해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채널을 바꿀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도 관심과 또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국민 손해배상 청구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위기 상황이 왜 왔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력이나마 그 정보기관에서 그동안 이 현장에서 활동했던 그와 같은 그 본능적인 감각과 제 그 후각으로 평가되는 이런 사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민 손해배상 청구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회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불법으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고요. 또 불법으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 국민들에게 미치는 어마어마한 손실과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민노총, 또 그 민노총을 따르고 적극 가담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국민 손해배상 청구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그 행동이 실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요, 이런 그 불법 파업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우리 국민 모두는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이 불법 파업의 기회를 오히려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를 삼고 이 무너진 법치 회복의 명분으로 삼으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노총에는 그 직장도 세습을 한다고 하죠. 이런 걸 다 걷어내면 우리 일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전국 화물연대가 또 파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그냥 면허 취소시켜버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안정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파업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종북 좌파들의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이 정권 탈취 쿠데타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지와 진영을 초토화시켜서 뿌리를 다 제거해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공정한 경쟁 체제도 확립이 될 것이고 나만은 우리 집만은 내 자식만은 하고 하는 이런 불법적인 이기주의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 사회는 이 민주노총의 폭거, 망동으로 인해서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준전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일본에서 한번 일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연 극렬했던 그 시위 현장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대처했기에 그렇게나 악랄하고 극악무도했던 시위가 사라지고 멈출 수 있었을까요? 일본 정부가 그 일본의 극악무도한 폭력 시위를 막아낼 때 마치 전쟁 치르듯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 정부가 이 시위를 막지도 않고 폭력 시위나 불법 행동을 방치를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즉, 일본의 당국은요, 경찰은요, 이 불법 폭력 시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물증, 근거에 기반해서 형사적인 치죄, 그 죄를 물어서 이 시위로 인해서 발생하였던 민형사상의 손해를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형사로 한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발생한 이런 손실을 전부 다 민사로 법원에 제소를 했던 것이죠. 자,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폭력 혹은 불법 시위, 행패, 이와 같은 행동들은 그 당사자만 구속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민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먼저 노조 단체들의 통장이 한순간에 깡통이 되었습니다. 자, 돈이 없으니 시위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고 어려워졌죠. 게다가 거기에 가담했던 극렬 가담자들, 노동자들의 봉급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자, 밥도 못 먹을 처지로 이런 거짓 신세가 되자 가족들의 불만이 높아지죠. 그리고 아버지가,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벌이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물론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이제 그만해라고 이 가족들이 말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봉급도 압류가 됐어요. 밥 먹을 돈도 없어요. 자, 이러다 보면 집세도 밀려서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당장에 죽을 판인데 어떠한 가족이, 어떠한 아내가, 어떠한 자식이 그 아비와 남편이 이런 불법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말렸죠. 일본 정부의 이러한 대처 방법이 바뀌면서 또 일체의 관대한 관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법으로 심판하자 한 1년여 만에 일본 내에서 불법 시위가 사라졌습니다. 자, 민사로 인해서 알거지가 된 건 어딥니까? 노조 단체이죠. 또 그 노조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노동자가 다 거지가 됐냐? 그렇진 않아요. 소수의 무리들이 한 1% 남짓 거지꼴이 됐다고 하지만요, 그 노동자, 극렬 가담자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든지 그 가족들은요, 야, 경찰에 민사로 걸렸다가는 그냥 거짓 신세가 된다는 걸 모두가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이 자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불법 시위가 벌어지던 그런 주변 상가의 상인들도 경찰과 합세해서 노조와 이런 노동자들을 피고로 민사소송에 합류했다 그래요.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국민들이 바뀌니까 일본에 좌경화되어 있던 언론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요, 그런 변화된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죠. 국민이 뽑아주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아무 맥을 못 추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경찰력과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경찰에서 제소를 하면, 증거만 있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가차없이 그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노조의 재산들과 쌓여 있었던 통장을 전부 다 깡통으로 만들고 그러한 노동자들을 거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십수명의 또 노동자들이 분신 자살하고요. 또 투신하고 일본 사람 잘하는 또 할복 자살도 하고 했지만 그러한 또 그 과정에서 일본의 노조들은 그 시체를 큰 대로변에 끌고 나와서 끌고 다니는 등 극렬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대응하고 그들을 처리하였죠. 이렇게 불법 시위에 지쳐있던 일본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 강성 귀족 노조는요, 과거 일본의 시위 방법을 그대로 본떠서 배운 대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경찰도 일본 정부가 했던 또 일본 경찰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대처하게 되면 불법 노조, 깽판 치는 이 땡깡 노조, 폭력 노조를 말살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요, 노조뿐만이 아니죠. 이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무슨 시민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요, 이와 같은 무슨 단체, 무슨 민주, 뭐 자유, 시민, 여성, 복지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는 이런 단체들 있죠. 피해 당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민사로 제소를 해서 그들의 불법 행위의 원천이 되는 자금을 몰수해야 됩니다. 그 자금줄을 말려서 깡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도 더 이상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고 뭐 연민을 갖는다든지 불쌍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또 용서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가 기강이 안 씁니다. 문란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와 같은 무슨 뭐 관변단체든 시민단체든 무슨 단체 만들어서 하는 이런 이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관대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통장을 깡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현재 일본에서도 평화적이거나 혹은 잔치와 같은 시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불법적인 폭력 시위는 근절이 됐다고 합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여성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낼 수 있죠. 자, 우리 강신업 변호사께서 근본 국힘당의 당대표로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강신업 변호사님께 간곡하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요청드립니다. 국민 손해배상 청구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 정책을 당대표 출마하시는 데 꼭 포함시키셔서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또 이와 같이 건전한 생각 갖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들과 연합을 하셔서 국민의힘부터 개혁 변화시키십시오. 현재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 중에 국회의원 같은 자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즉 웰빙 정당, 하루 먹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이와 같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들, 현재 국민의힘 정당은 소멸되어야 될 정당이라고 봐야 돼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께서는 당대표로 출마하셔서 국민 손해배상 청구 운동을 실행하시는 것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의 정당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먹고 놀고 쉬고 있는 웰빙 정당이
국민과 함께 일하고 국민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면서 국민의 곁에서 늘 같이 일하는 그러한 정치 결사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요, 일본도 한 이런 일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솔선하는 이 업무 개시 명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런 그 법과 질서의 근거로 움직이시는 이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서 박수치고 지지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